이웃들 얼굴을 어떻게 보나. 당장 나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임신하자 부모님은 그녀를 집에서 내쫓았고 17년이 지나서야 딸과 손주를 찾아왔다. 하지만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충격 그 자체였다. 이혜진은 언제나 모범적인 학생이었다. 하지만 친구들은 그런 혜진을 비웃고 욕하고 온갖 방법으로 괴롭혔다. 파티에 초대받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었다. 혜진은 외톨이였다. 그녀에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나쁜 일은 이미 다 일어난 것 같았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의 인생은 180도 바뀌게 된다. 학교는 혜진에게 늘 탈출할 수 없는 감옥과도 같았다. 매일이 시험의 연속이었고 모든 수업이 전쟁터였다. 그녀는 주목받지 않으려 애썼지만 불행은 언제나 그녀를 찾아왔다. 생물 수업은 평소처럼 진행되고 있었다. 박 선생님은 새로운 내용을 설명했고 혜진은 생각에 잠겨 노트에 무언가를 끄적이고 있었다. 옆에서는 반 친구들이 소리 죽여 킥킥거렸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다. 모든 것은 한순간에 변했다. 필통을 열자 그 안에서 작고 죽은 눈알이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다. 뱃속이 차가워지고 공포에 몸이 굳었으며 목구멍에서는 비명이 터져 나왔다. 다음 순간 그녀는 교실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혜진, 무슨 일이야? 박 선생님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혜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떨리는 손으로 책상을 가리켰다. 반 친구들은 이미 웃음보가 터졌고 누군가는 조롱 섞인 말을 내뱉었다. 어머, 공주님이 쥐를 무서워하시나 봐. 그녀를 가장 괴롭히던 유리가 비꼬는 투로 말했다. 제 성격에 놀랄 일도 아니지. 뒷자리에서 누군가 거들었다. 상담 선생님이라도 불러줘야 하는 거 아니야? 민준의 말에 교실은 다시 웃음바다가 되었다. 선생님은 책상으로 다가와 몸을 숙여 죽은 쥐를 확인했다. 혜진과 달리 선생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세상에, 혜진아, 또 별것도 아닌 일에 호들갑이구나. 박 선생님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교실의 웃음소리는 더욱 커졌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교실을 가득 메우는 것 같았다. 혜진의 뺨은 수치심으로 불탔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그녀는 선생님의 외침을 뒤로하고 교실을 뛰쳐나갔다. 혜진아, 자리로 돌아와. 당장. 하지만 혜진은 이미 복도를 정신없이 달리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수천 개의 손이 목을 조르는 듯한 압박감에 숨이 막혔다. 그녀는 화장실로 뛰어들어가 문을 잠그고 벽에 기댄 채 울음을 터뜨렸다. 왜 나야? 왜 항상 나야? 그녀는 답을 알고 있었다. 혜진은 자기 학교에서 추방당한 이방인이었다. 그녀는 반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했고 유행하는 옷을 입지도 않았으며 남자애들 얘기를 하지도 않았고 선생님들께 욕설이 담긴 쪽지를 건네지도 않았다. 그녀는 달랐고 그래서 완벽한 표적이 되었다. 머릿속이 윙윙거리는 와중에도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2명의 여학생이 들어왔다. 그들의 목소리는 고통스러울 정도로 익숙했다. 제 얼굴 봤어? 유리가 낄낄거렸다. 기절하는 줄 알았잖아. 거기에 더 심한 걸 넣어둘 걸 그랬나? 그녀의 단짝 친구인 다솜이 거들었다. 이보다 더 심한 게 어딨어. 유리가 희죽거렸다. 저 꼬맹이는 평생 겁쟁이로 살 거야. 혜진은 그들이 자신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숨을 죽였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한 장난을 쳤다. 갑자기 옆 칸에서 누군가 크게 재채기를 했고 유리는 곧장 그 칸의 문을 밀었다. 어머, 이것 봐. 그녀는 도끼 어린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 드라마 퀸이 여기 계셨네. 혜진이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다솜이 그녀의 어깨를 밀쳤다. 뭐야, 울려고? 엄마한테나 달려가. 여학생들은 웃음을 터뜨렸고 혜진은 화장실을 뛰쳐나왔다. 그녀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정신없이 달렸다. 공원 근처에 멈춰선 혜진은 차가운 금속 울타리에 기대어 겨우 정신을 차렸다. 차가운 공기가 뺨을 스쳤고 그녀는 손바닥으로 얼굴을 문질러 눈물을 닦았다. 가슴 속에서는 여전히 절망감이 들끓었지만 적어도 숨은 조금 고를 수 있었다. 주위를 둘러보았다. 공원은 거의 텅 비어 있었다. 몇 사람만이 길을 따라 한가롭게 걷고 있었다. 혜진은 몇 걸음 옮겨 가까운 벤치에 앉아 다리를 웅크렸다.
그녀는 다시 얼굴을 손으로 가린 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저기, 괜찮아요?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혜진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그녀 앞에는 자신보다 조금 나이가 많아 보이는 남학생이 서 있었다. 검은 머리카락은 바람에 살짝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서려 있었다. 네, 그냥...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젖은 뺨을 닦았다. 그냥 오늘 하루가 좀 안 좋아서요. 누구나 그런 날은 있죠. 남학생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강지훈이에요.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악수에 응했다. 이혜진이에요. 혹시 무슨 일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어요? 지훈이 그녀 옆에 앉으며 제안했다. 혜진은 시선을 돌렸다. 그가 이해할 수 있을까? 모두가 비웃고 나를 모욕하고 선생님마저 외면하는 걸 보지 못했는데 별로 재미있는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그녀가 중얼거렸다. 가끔은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때가 있어요. 지훈이 부드럽게 말했다. 혜진은 그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비웃음이 아닌 진심 어린 관심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그녀는 난생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내쉬고 스웨터 소매를 만지작거리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반 친구들이 끊임없이 자신을 모욕하는 방법들을 찾아내고 선생님들은 아무 일도 없는 척하며 오늘 필통 속 죽은 쥐 사건과 칼처럼 심장을 베는 웃음소리에 대해 털어놓았다. 지우는 끼어들지 않고 조용히 듣기만 했다. 가끔 고개를 끄덕이거나 들은 내용에 분개하며 나지막이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죽은 쥐라고요? 그녀가 말을 멈추자 그가 되물었다. 그건 좀 심했네요. 혜진은 씁쓸하게 웃었다. 그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명백한 괴롭힘이에요. 지훈이 진지하게 말했다. 그리고 선생님이 정말로 당신이 별일 아닌 것에 호들갑 떤다고 말했다고요? 혜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고개를 숙였다. 지훈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정말 역겹네요. 어른들은 왜 그렇게 무심할까요? 모르겠어요. 그녀는 씁쓸하게 웃었다. 아마 그게 더 편해서겠죠. 그들은 침묵했다. 멀리서 누군가 웃는 소리가 들렸지만 이번에는 그 소리가 혜진에게 큰 상처가 되지 않았다. 지훈 옆에 있으니 안전하다고 느꼈다. 마치 누군가 드디어 자신의 편이 되어준 것 같았다. 그녀는 손의 떨림을 멈추려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지훈은 옆에 앉아 있었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왠지 모르게 자신감이 생겼다. 자, 그럼 갑시다. 그가 벤치에서 일어나 손을 내밀며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그의 손을 잡았다.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새로운 무언가, 희망 때문이었다. 그들은 함께 학교로 향했다. 있잖아요. 전 학교에 대해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지훈이 그녀를 힐끗 보며 웃었다. 저는 누가 자발적으로 그곳으로 돌아가는지 몰랐어요. 혜진이 어색하게 웃으며 받아쳤다. 그럼 오늘은 발견의 날이네요. 그가 윙크했다. 혜진은 한숨을 쉬었다. 그녀 앞에는 진정한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녀는 자신이 이겨낼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다. 만약 무슨 일 있으면 내가 옆에 있어요. 지훈이 마치 그녀의 마음을 읽은 듯 말했다. 그들이 학교 건물에 들어서자마자 학생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쏠리기 시작했다. 복도에는 속삭임이 퍼졌고 몇몇은 노골적으로 혜진을 쳐다보았다. 그들은 평소에 혜진의 등 뒤에서 비웃던 여학생들 무리를 지나쳤다. 제 옆에 있는 애 누구야? 혜진은 누군가의 속삭임을 들었다. 왠지 잘생겼는데. 지우는 그녀의 긴장을 알아차리고 그녀의 손을 조금 더 꽉 잡았다. 자기야, 거의 다 왔어. 그가 주변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다. 혜진은 얼굴이 빨개지는 것을 느꼈지만 이상하게도 그 느낌이 싫지 않았다. 교실은 조용했다. 그녀는 책상 옆에 있는 자신의 가방을 보고 앞으로 한 걸음 내디뎠다. 하지만 손을 뻗는 순간 익숙하고 역겨운 목소리가 들렸다. 이것 봐, 이혜진이 돌아왔네. 새로운 구세주께서 그녀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나 보지. 태우가 책상에 기대어 비웃었다.
지우는 그녀가 대답할 틈도 주지 않았다. 그는 순식간에 태우 옆으로 다가가 그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쳤다. 잘 들어. 다시 한번 내 여자친구를 건드리면 평생 후회하게 될 거야. 우리 형들이 어두운 골목에서 널 기다렸다가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알겠어? 지훈이 그에게 몸을 기울이며 속삭였다. 태우의 눈은 공포로 커졌고 그는 경련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습니다. 교실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아무도 감히 끼어들지 못했다. 교실에 들어오던 담임 선생님마저 그 광경을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혜진은 가방을 집어들고 수십 개의 시선을 느끼며 교실을 빠져나왔다. 지훈은 이미 복도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그녀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겨 허리를 감쌌다. 자기야, 갈까? 그가 일부러 큰 소리로 물었다. 혜진은 미소를 참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학교를 나왔고 오랫동안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이 외톨이라고 느끼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중요하고 필요하고 보호받고 있다고 느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생겼다는 것이다. 혜진은 지훈의 옆에서 걸으며 방금 일어난 일들을 곱씹었다. 가슴 속에는 따뜻한 감사함이 퍼졌지만 가벼운 설렘도 가시지 않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 그녀는 감탄하며 지훈을 힐끗 쳐다보았다. 그 애 엄청 무서워하던데. 에이, 별거 아니야. 그가 주머니에 손을 넣으며 씩 웃었다.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 아무도 날 위해 그렇게 나서준 적 없었어. 혜진이 시선을 내리며 인정했다. 부모님은 항상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라고, 내가 그렇게 대하도록 내버려 둔 거라고 말씀하셔. 지훈은 미간을 찌푸렸다. 그들은 너에게 그렇게 할 권리가 없어. 부모님이든 반 친구들이든 누구든 말이야. 알겠지? 꼭 기억해.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 안에서는 기쁨, 부끄러움, 당혹감이 뒤섞인 감정의 파도가 일었다. 내 친구들한테 너 소개해 줄까? 지훈이 갑자기 제안했다. 그녀는 자신감 없이 조용히 대답했다. 좋아. 그럼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길모퉁이에 있는 작은 카페로 향했다. 다들 좋은 애들이야. 너도 좋아할 거야. 그들이 안으로 들어서자 혜진은 안쪽 테이블에 앉아 있는 몇몇 남녀를 발견했다. 대화, 웃음, 편안한 분위기. 그녀는 즉시 자신이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꼈다. 얘들아, 인사해. 이쪽은 혜진이야. 지훈이 그녀를 자기 옆에 앉히며 소개했다. 오, 네가 바로 지훈이가 말하던 그 혜진이구나. 갈색 눈에 금발 남학생이 씩 웃었다. 뭐라고? 혜진은 놀라서 지훈을 돌아보았다. 제 말 듣지 마. 보검이는 맨날 이상한 소리 지어내. 맞은편에 앉은 여학생이 웃으며 말했다. 나는 다희야. 만나서 정말 반가워. 안녕. 혜진이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지훈은 음료를 주문하러 자리에서 일어났다. 혜진아, 너 지훈이가 우리 밴드 최고의 기타리스트인 거 알아? 보검이 장난스럽게 눈을 가늘게 떴다. 밴드가 있다고? 혜진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어이, 너 아무 말도 안 했어? 보검이 지훈에게 의미심장한 눈빛을 던지며 계속했다. 그녀는 어깨를 으쓱했고 바로 그때 지훈이 밀크쉐이크 2잔을 들고 테이블로 돌아왔다. 그는 한 잔을 혜진에게 건넸고 그녀는 고맙게 받았다. 기타 친다고? 그녀는 그를 유심히 쳐다보며 물었다. 그냥 가끔 취미로. 그가 씩 웃었다. 쟤 그냥 겸손한 척 하는 거야. 다희가 끼어들었다. 지훈이 진짜 잘해. 오늘 홍대 클럽에서 공연 있는데 너 꼭 와서 봐야 해. 부모님이 허락 안 해주실 거야. 혜진이 한숨을 쉬었다. 그럼 내가 탈출하는 거 도와줄게. 지훈이 윙크하며 웃었다. 혜진은 쉐이크 잔을 꽉 쥐었다. 그 제안이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흥미를 끌었다. 이런 일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아마도. 좋아. 지훈이 미소 지었다. 저녁에 혜진은 거울 앞에 서서 초조하게 머리를 매만졌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오늘 그녀는 전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하려고 했다. 밤에 집에서 몰래 빠져나가는 것. 창문 밖에서 희미한 휘파람 소리가 들렸다. 지훈이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지우는 아래층에서 오토바이에 기댄 채 씩 웃고 있었다. 자, 모험 떠날 준비됐어? 그가 조용히 물었다. 응. 그녀는 부모님을 깨우지 않으려 속삭였다. 혜진은 조심스럽게 배수관을 타고 내려왔다. 지우는 그녀의 허리를 잡아주며 뛰어내리는 것을 도왔다. 봐, 부모님도 못 막았잖아. 그가 웃었다. 가자. 다들 기다리고 있어. 그들은 밤의 도시를 질주했다. 바람이 혜진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난생 처음으로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다. 클럽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지훈의 친구들이 먼 구석에서 그들에게 손을 흔들었다. 자, 우리 라이브들을 준비됐어? 지훈이 윙크했다. 당연하지. 혜진이 감격에 차대답했다. 공연이 시작되자 혜진은 이 모든 것이 자신에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지훈은 무대 중앙에 서서 기타줄 위로 손가락을 놀렸고 그의 목소리는 힘있고 호소력 있게 울려 퍼졌다. 그 순간 그녀는 그가 단순히 학교에서 자신을 도와준 남학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음악에 살고 있었고 지금 그 음악은 그녀마저 사로잡고 있었다. 공연이 끝난 후 지훈은 연주 후 여전히 가쁜 숨을 몰아쉬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어땠어? 그의 눈이 반짝이며 물었다. 정말 멋졌어. 혜진이 감탄하며 말했다. 왜 그렇게 잘 치면서 바로 말 안 했어? 네가 이런 거에 관심 있을 줄 몰랐지. 그가 웃었다. 이제 널 집에 데려다 줘야겠어. 부모님이 실종 신고하기 전에. 집으로 가는 길에 그들은 작별 인사를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걸었다. 고마워, 지훈아. 혜진이 조용히 말했다. 뭐가? 그는 고개를 갸웃하며 미소 지었다. 모든 게, 오늘 저녁도, 그리고 그냥 네가 있다는 것도. 지우는 멈춰서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혜진은 그의 따뜻한 손이 부드럽게 그녀의 뺨을 어루만지는 것을 느끼며 얼어붙었다. 다음 순간 지우는 조심스럽게 몸을 숙여 그녀에게 입을 맞췄다. 키스는 부드럽고 따뜻했으며 동시에 감정이 가득했다. 그들이 떨어졌을 때 혜진은 미소 지었다. 이제 정말 집에 뛰어가야겠어. 그녀는 뺨이 붉어지는 것을 느끼며 조용히 말했다. 늦기 전에 뛰어가. 지훈이 웃었지만 그녀를 놓아주기 전에 다시 한번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혜진은 자기 방으로 돌아와 창문을 닫고 침대에 쓰러져 미소 지었다. 오늘 저녁은 그녀의 인생을 바꿔놓았다. 그녀는 더 이상 학교에서 괴롭힘을 참는 이혜진이 아니었다. 이제 그녀에게는 지훈이 있었고 단순한 우정 이상의 무언가가 시작된 것 같았다. 다음 날 지훈은 처음으로 방과 후에 그녀를 만났다. 날씨는 화창했고 혜진은 학교 정문에서 그를 기다렸다. 그를 생각하자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고 그는 언제나처럼 그녀에게 미소 지었다. 그의 미소는 일상의 번잡함 속에서 그녀의 한 줄기 빛이었다. 안녕.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혜진은 마치 그를 아주 오랫동안 알고 지낸 것 같았다. 안녕. 그녀는 긴장을 감추려 애쓰며 대답했다. 그의 시선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고 혜진은 그것을 무시할 수 없었다. 지우는 곧바로 그녀의 손을 잡고 산책을 나섰다. 그들이 얼마나 쉽게 공통된 언어를 찾는지 놀라웠다. 가장 단순한 것들에 대해서도 그들은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좋아하는 영화, 음악, 주변 사람들. 때로는 그들의 대화가 길어졌고 때로는 그저 서로의 존재를 즐기며 침묵했다. 모든 것이 너무나 단순하면서도 중요했다. 있잖아. 아침에 리허설할 때 네가 보여준 그 코드 연주해봤어. 그들이 공원 벤치에 앉아 있을 때 지훈이 말했다. 네 말이 맞아. 소리가 다르더라. 혜진은 미소 지었다. 내가 시도해봐서 기뻐. 음악은 항상 내게 구원이 되어줬거든. 내가 너에게 무언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정말 좋은 일이야. 그는 감사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넌 그냥 돕는 게 아니야. 넌 나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고 있어. 너 덕분에 예전에는 신경 쓰지 않았던 것들을 보기 시작했어.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시선을 내렸다. 지우는 그녀를 특별하게 느끼게 했다.
그는 어떤 이유에서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진심이었다. 몇 주가 지나면서 그들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지우는 점점 더 자주 방과 후에 그녀를 만났다. 그들은 도시를 거닐었고 때로는 그냥 카페에 앉아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눴다. 그들은 뗄 수 없는 사이가 되었다. 혜진은 자신의 삶에 중요한 무언가가 생겼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그들이 한강변을 따라 걷고 있을 때 지훈이 갑자기 멈춰서서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혜진아, 두 사람이 서로에게 이렇게 많이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해 본 적 있어? 그의 말은 조용했지만 의미심장했다. 그녀는 멈춰서서 그를 향해 돌아섰다. 그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 우리 그냥 더 가까워지는 거잖아.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은 반짝였다. 너 없이는 하루도 상상할 수 없다는 거 알아? 혜진은 심장이 멎는 것을 느꼈다. 그 말은 그녀의 영혼 깊숙이 파고들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애착을 느낄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지만 그의 감정에 화답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도 그래.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감정이 가득했다. 그는 더 가까이 다가와 망설임 없이 그녀에게 입을 맞췄다. 그것은 가볍고 부드럽고 진심 어린 키스였다. 마치 이 순간 그들이 나누는 단 하나의 순간에 단둘이 남겨진 것처럼 주변의 모든 것이 사라졌다. 며칠이 지났다.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그들의 유대감은 더욱 강해졌다. 혜진은 자신이 단순히 사랑에 빠진 것이 아니라 그를 신뢰하고 자신의 약점과 꿈을 털어놓고 있으며 그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네, 머릿결이 좋아. 어느 날 산책 중에 지훈이 말했다. 가을 단풍잎처럼 부드럽고 밝아. 혜진은 얼굴을 붉히며 웃었다. 넌 항상 그런 이상한 말을 하더라, 지훈아. 너한테 칭찬하는 게 좋아. 넌 그럴 자격이 있어. 그가 대답했고 그의 얼굴에는 혜진의 심장을 더 빨리 뛰게 하는 바로 그 미소가 나타났다. 너는 정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넌 항상 나를 놀라게 해. 내가 널 놀라게 할 수 있어서 기뻐. 지훈이 웃으며 그녀의 얼굴에서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넌 똑똑하고 강하고 그런데도 날 두려워하지 않아. 널 두려워한다고?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상상도 못할 걸. 혜진이 웃으며 대답했다. 그들은 다시 입을 맞췄고 그 후 지훈은 그녀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다. 혜진은 언제나처럼 창문을 통해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그녀가 통제할 수 없는 모든 것으로부터 숨는 그녀만의 방식이었다. 배수관을 타고 올라가 창턱에 발을 딛고 지훈에게 손을 흔들었다. 지훈이 떠난 것을 확인한 후 혜진은 창턱에서 내려오자마자 고함 소리를 들었다.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문가에 서 있던 어머니가 크고 분노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붉었고 눈은 분노와 실망으로 가득했다. 우리가 네가 밤에 어딘가 어슬렁거리는 걸 모를 줄 알았어? 혜진은 어머니가 다가와 손을 잡자 얼어붙었다. 엄마, 놔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다. 엄마의 계속되는 지시에 지쳤어요.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더욱 일그러졌다. 내가 지쳤다고? 그녀가 속삭였다. 넌 통제 불가능한 야생마처럼 행동하고 우리는 널 바로잡기 위해 여기 있는 거야. 네가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도록 말이야. 혜진은 입술을 깨물고 어머니를 쳐다보며 짜증을 감추려 애썼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삶이 통제되고 모든 발걸음이 감시받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저 이제 다 컸어요. 그녀는 분노가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을 느끼며 소리쳤다. 저는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니에요. 계속 저를 감시할 필요 없어요. 저는 제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요. 바로 그때 아버지가 방에 나타났다. 그는 항상 더 차분했지만 그의 시선은 엄격함으로 가득했다. 그는 가장으로서의 역할에 익숙했고 규율에 관한 한 그의 눈에는 부드러움이 없었다. 무슨 일이야?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압적이었다. 그는 문을 닫고 실망감을 감추지 않고 혜진을 쳐다보았다. 혜진은 눈물을 참으려 애쓰며
울분을 터뜨렸다. 이 집에서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저를 통제하지 마세요. 그녀의 말은 쌓인 원망의 폭발과 같았다. 얼마나 더 저를 확인해야 해요? 얼마나 더 제 모든 발걸음을 감시해야 해요? 네가 다 컸다고? 아버지가 그녀에게 다가섰고 그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서려 있었다. 네가 스스로 독립하고 돈을 벌고 내 행동에 책임을 지기 시작할 때 어른이 되는 거야. 그 전까지는 우리 규칙대로 살아야 해. 넌 우리 지붕 아래 살고 있고 우리는 내 부모님이야. 그러니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마. 혜진은 분노에 질식할 것 같았다. 그녀 안에 모든 것이 넘쳐 흐르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화장실에 가고 싶었지만 갈 수 없었다. 우리가 얘기가 끝날 때까지 넌 아무 데도 못 가. 아버지가 그녀 앞을 가로막았다. 왜 저를 이해해 주지 못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저는 더 이상 아이가 아니에요. 감옥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당신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지 않아요. 제 삶, 제 자유를 원해요. 어머니가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위협적으로 변했다. 자유를 원해? 그럼 우리를 존중하는 것부터 시작해. 우리 집과 우리 규칙을 존중하라고. 어른이 되고 싶으면 반항이 아니라 책임질 준비를 해. 그녀의 말은 분노와 절망으로 가득했다. 아버지가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의 시선은 단호했다. 우리는 너에게 아무것도 빚진 게 없어. 마음에 안 들면 나가. 하지만 현실 세계는 훨씬 더 힘들 거라는 걸 알아도 어머니는 그녀 옆에 서서 혜진이 아픔을 느낄 정도로 세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넌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있어. 우리는 널 도우려고 할 뿐인데 넌 항상 반항만 해. 어머니의 눈물도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실망감으로 가득했다. 혜진은 머릿속에서 생각들이 충돌하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감정은 모순적이었다. 한편으로는 이 소동을 멈추고 싶었다. 조금이라도 진정하고 싶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녀의 삶에 무언가 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저는 그냥 제 자신이 되고 싶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그리고 그 말은 마치 심장 깊은 곳에서 터져나온 것 같았다. 아버지는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다. 넌 네가 뭘 원하는지도 몰라. 네가 성인이 될 때까지 우리 말을 들어야 해. 혜진은 침대에 웅크리고 누워 밤을 지새웠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날 저녁 겪은 모든 것이 너무나 강렬했다. 그녀는 속에서 갈기갈기 찢기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그녀의 감정과 욕망이 요구되는 것과 충돌했다. 도망치고 싶다는, 어딘가 멀리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는 꿈이 머릿속에서 점점 더 선명해졌다. 아침은 그녀의 기분만큼이나 회색빛이었다. 혜진이 학교에 가려고 문가에 서 있을 때 등 뒤에서 무거운 망치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돌아섰고 아버지가 그녀의 창문을 못으로 막고 있는 것을 보았다. 아빠. 그녀는 가까이 다가가며 소리쳤다. 뭐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대답 없이 계속 못을 박았다. 나중에 나한테 고마워하게 될 거야. 그는 고개를 들지 않고 중얼거렸다. 네가 정상적인 사람처럼 행동하는 법을 배울 때까지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는 거야. 혜진은 숨이 솟는 것을 느꼈다. 자신의 아버지가 그녀의 삶을 조금이라도 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빼앗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이건 불공평해요. 눈물이 눈에 고였다. 그녀는 소리 지르고 싶었지만 대신 목소리가 흐느낌으로 갈라졌다. 네가 자초한 일이야. 아버지가 계속 일하며 대답했다.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아야 해. 혜진은 더 이상 그 광경을 볼 수 없었다. 그녀가 느끼는 모든 것은 쓰라린 절망뿐이었다. 이 집, 부모님, 그들의 통제, 모든 것이 그녀를 미치게 했다. 그녀는 돌아서서 집을 뛰쳐나왔다. 아버지가 계속 그녀를 비난하는 것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는 잠시라도 잊고 싶었고 이 함정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날 혜진은 학교에 가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지훈에게로 향했다. 그와 함께 있고 싶었고 몇 시간만이라도 안전함을 느끼고 싶었다. 그의 아파트에 다다랐을 때 그녀의 심장은 평소보다 더 빨리 뛰었다. 그녀는 초인종을 눌렀고 지훈은 거의 즉시 문을 열었다.
그녀를 보자마자 그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다. 자기야, 무슨 일이야? 그가 그녀를 안으로 들여보내며 물었다. 그는 그녀의 방문에 약간 놀랐지만 이내 그녀의 얼굴에 고통과 피로의 흔적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혜진은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였다. 그들은 전혀 나를 이해하려 하지 않아. 그녀는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끼며 조용히 말했다. 우리 부모님은 항상 나를 통제하려고 해. 지우는 그녀 옆에 앉았다. 그의 시선은 진지했고 동정심으로 가득했다. 그는 그녀가 겪고 있는 것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녀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었다. 우리 잠시 얘기 좀 하자.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혜진아, 넌 자신감을 가져야 해. 넌 혼자가 아니야. 어제 엄마가 내가 창문으로 집에 돌아온 걸 보셨어. 그리고 오늘 아버지는 내가 밤에 더 이상 나가지 못하게 창문을 못으로 막아버렸어. 혜진은 일어서서 창가로 다가갔다. 지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는 옆에 섰지만 말로 그녀를 위로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그냥 옆에 있어 주었다. 네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가 마침내 말했다. 나도 항상 내가 뭘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고 세상이 나에게 무언가를 강요하는 것처럼 느꼈어. 하지만 혜진아, 넌 알아야 해. 넌 너 자신이 될 권리가 있어. 넌 소중해. 누구도 너에게서 그걸 빼앗게 하지 마. 그녀의 눈은 눈물로 가득 찼지만 멈출 수 없었다. 지우는 그녀의 손을 잡고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다. 그녀는 그를 껴안았고 갑자기 세상이 잠시 멈춘 것처럼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 순간 그들 사이에는 열정이 불타올랐다. 그들의 입술은 키스로 합쳐졌고 잠시 후 그들은 이미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첫 경험이었다. 그녀는 방금 일어난 일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가슴에 누워 그의 온기와 신뢰성을 느꼈다. 모든 문제, 모든 어려움은 그와 함께 있을 때 멀고 사소하게 느껴졌다. 그는 마치 그녀를 위로하듯 그녀의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쓸어 넘겼다. 넌 내게 소중해. 지훈이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난 널 돕기 위해 여기 있어. 혜진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많은 질문이 있었지만 지훈은 그녀의 모든 의심이 사라질 만큼의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진심이었다. 집에 돌아가고 싶지 않아.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려 애쓰며 말했다. 자기야, 조금만 참아. 혜진은 심장이 감사함으로 가득 차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 순간 지훈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단순하고 명확해 보였다. 그녀는 이 순간에 영원히 머물며 세상으로부터 그의 품에 숨을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가 다음 말을 했을 때 모든 것이 변했다. 아가, 잘 들어. 우리 밴드 투어 시작해. 내일 떠나. 혜진은 심장이 맺는 것을 느꼈다. 뭐라고?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며 물었다. 그녀는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다. 네가 떠난다고? 응, 지훈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한 달 동안 떠나지만 항상 연락할게. 걱정 마. 그녀는 눈에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고 그녀의 감정은 그녀를 완전히 압도했다. 그녀는 모든 것이 그렇게 빨리 변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보고 싶을 거야. 그녀가 속삭였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지훈은 그녀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쓸어 넘기고 뺨에 입을 맞췄다. 나도, 그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우린 괜찮을 거야. 그녀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심장이 감사함과 고통으로 동시에 가득 차는 것을 느꼈다. 그 순간 그녀는 그들의 관계가 중요한 무언가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아마도 그 순간은 변화의 시간이기도 했고 모든 것이 가능한 시간이기도 했다. 다음 날 지훈이 말한 대로 그의 투어가 시작될 예정이었다. 혜진에게 그날은 피할 수 없는 감정과 그리움이 뒤섞인 감정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그를 배웅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순간은 그녀에게 무엇보다 중요했다. 혜진이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지우는 차 옆에 서 있었다. 그의 친구들은 트렁크에 장비를 싣고 있었다. 그녀가 다가가자
그는 그녀를 껴안았다. 그녀는 그의 온기가 자신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을 느꼈다. 마치 주변의 모든 것이 사라지고 그만이 남은 것 같았다. 몸 조심해. 지훈이 말했다. 그의 눈은 빛났다. 알았어. 그녀는 살짝 미소 지으며 대답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보고 싶을 거야. 나도 보고 싶을 거야. 그가 그녀를 꼭 껴안으며 말했다. 하지만 알잖아. 돌아올게. 한 달뿐이야. 그 후에는 예전처럼 다시 시작할 거야. 지훈이 작별 키스를 했을 때 그녀는 가슴속에서 무언가 아픈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참으며 그에게 미소 지었고 그들이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마음은 무거웠지만 그녀는 어깨를 펴고 집으로 향했다. 그녀를 기다리는 문제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힘들었지만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어머니, 아버지, 그들 모두는 그녀를 쫓아다니며 안식을 주지 않는 그림자 같았다. 그녀가 집에 돌아왔을 때 분위기는 긴장되어 있었다. 어머니는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심각하고 절제되어 있었다. 혜진을 보자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고 일어섰다. 어디 갔었어? 그녀가 차갑게 물었다. 혜진은 지나가려 했지만 어머니가 그녀의 길을 막았다. 너 미쳤어? 일주일 동안 학교를 빼먹었어. 방금 내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 와서 어린애처럼 혼났어. 무슨 일이야? 혜진은 얼굴이 뜨거운 수치심과 분노로 얼룩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어머니 앞에 서서 계속 거짓말을 할 수 없었지만 너무나 힘들었다. 그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지만 말을 고르려 애썼다. 엄마, 학교에서 애들이 계속 저를 놀려요. 거기 가기 싫어요. 어머니는 그녀에게 급히 몸을 숙였다. 네, 바보 같은 변명은 듣고 싶지 않아.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누가 널 놀린다고 학교에 안 가겠다는 거야? 혜진은 눈을 굴리며 이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어머니 김 여사는 그녀를 따라왔다. 그녀가 소리치며 방문을 활짝 열고 문턱에 섰다. 다시 한번 묻겠어. 일주일 동안 어디서 뭘 했어? 아니면 이제 다 커서 부모님 의견은 전혀 신경 안 써? 엄마, 그만해요. 혜진이 돌아서며 소리쳤다. 저는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항상 누군가에게 편해야 하고 마음에 들어야 하고 항상 틀에 박혀 있어야 해요. 엄마도 아빠도 저한테는 관심 없잖아요. 저를 통제하는 것만 알잖아요. 김 여사는 얼어붙었다. 그녀의 눈에는 순간적인 분노가 스쳤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졌다.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약해서가 아니라 분노 때문이었다. 내가 이 집 주인이 누군지 보여주겠어. 혜진이 한 걸음도 떼기 전에 어머니는 참지 못하고 손을 들어 뺨을 때렸다. 그것은 강한 충격이었고 혜진은 비틀거렸다. 눈물이 혜진의 눈을 가렸다. 이제 매일 네 담임 선생님과 통화할 거야. 어머니는 자신의 말이 점점 더 위협적으로 들리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계속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네가 학교를 빼먹었다는 걸 알게 되면 가만두지 않겠어. 혜진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 채 서 있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눈을 바라보았고 느낄 수 있는 모든 것은 깊은 공허함뿐이었다. 이것은 사랑도 보살핌도 아니었고 권력이었다. 그녀는 영혼이 찢어지는 것을 느꼈다. 엄마,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고 눈물이 속눈썹에서 떨어지기 시작했다. 김 여사는 아무것도 듣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무언가 단호한 것이 있었다. 그녀를 설득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녀는 돌아서서 문으로 향했고 혜진을 자기 방에 남겨두었다. 소녀는 창가에 서서 진정하려 애썼지만 안에서는 모든 것이 들끓었다. 혜진은 침대에 몸을 웅크렸다. 담요에 쌓여 시계 소리만 들으며 누워 있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고 지훈의 번호를 눌렀다. 전화기 저편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렸을 때 혜진은 안도감이 심장을 조이며 일시적인 평온을 주는 것을 느꼈다. 여보세요, 지훈아. 그녀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렸다. 안녕, 자기야. 그가 대답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따뜻하고 다정한 억양이 묻어났다. 무슨 일이야? 혜진은 깊게 한숨을 쉬고 무릎을 가슴에 안았다.
이건 정말 견딜 수 없어. 그녀는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끼며 조용히 말했다. 부모님이랑 또 싸웠어. 엄마가 내가 학교에 안 간 걸 아셨어. 그리고 나를 때렸어.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녀의 말이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다. 그녀는 손이 떨리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고 감정을 숨길 수 없어 계속했다. 너무 보고 싶어, 지훈아. 나를 이해해준 유일한 사람이 너였어. 네가 없어서 얼마나 힘든지 상상도 못할 거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지훈은 잠시 침묵하며 말을 고르는 듯했다.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부드럽고 위로가 되었고 그녀를 위로하려 할 때 항상 그랬다. 나도 보고 싶어. 그가 말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났다. 네, 웃음소리. 내 목소리가 얼마나 그리운지 상상도 못할 거야. 걱정돼. 거리가 멀어도 항상 곁에 있을게. 알지? 혜진은 눈물을 참으려 애쓰며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이 순간 바로 울음을 터뜨리지 않기 위해 입술에 손바닥을 댔다. 빨리 돌아와, 자기야. 지우는 지금 그녀를 위로하고 그녀가 다시 평온하게 숨 쉴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꼈다. 넌 혼자가 아니야. 그가 조용히 말했다. 언제든지 전화해도 돼. 항상 곁에 있을게. 지금 당장 거리가 멀어도 내 아픔을 느끼고 내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으면 좋겠어. 혜진은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그의 말은 그녀에게 진정한 구원이었다. 그리고 그가 멀리 있었지만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그의 지지를 강하게 느꼈다. 네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가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부드러웠다. 하지만 넌 강하다는 걸 기억해야 해. 이 사람들이 널 망가뜨리게 놔두지 마. 넌 행복할 자격이 있어, 혜진아. 혜진은 심장이 진정되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지만 가슴속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모든 말, 그의 인내, 그리고 주변 모든 것이 억압적인 벽처럼 느껴질 때에도 그가 결코 자신을 믿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지훈에게 감사했다. 정말 나를 믿어?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떨렸다. 당연히 믿지. 그가 대답했다. 그리고 이제 그의 목소리에는 혜진에게 전달되는 자신감이 묻어났다. 넌 똑똑하고 강하고 놀라운 여자야, 혜진아. 넌 이 세상에서 모든 좋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어. 넌 이미 많은 것을 겪었고 내가 네 곁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워. 혜진은 그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너와 함께 있고 싶어.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나도. 지훈이 대답했다. 고마워, 지훈아. 그녀가 속삭였다. 넌 정말 나에게 도움이 돼. 언제나 널 지지할게, 자기야. 혜진은 휴대폰을 잡고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다. 이 대화가 계속되는 동안 그녀는 자신의 삶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앞으로 기회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 지훈이 떠난 지 한 달 반이 지났다. 혜진은 점점 더 짜증이 나고 피곤해졌다. 아침에는 침대에서 일어나기 힘들었고 낮에는 메스꺼움이 밀려왔다. 그녀는 이것에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뚜렷해졌다. 처음에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최근 그녀의 삶은 혼란스러운 만화경 같았지만 이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저녁 식사를 하고 있을 때 혜진은 갑자기 심한 메스꺼움을 느꼈다. 그녀는 말 그대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아무 말 없이 화장실로 달려갔다. 어머니 김 여사는 딸이 공황 상태로 식탁에서 뛰쳐나가는 것을 보고 경계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혜진아, 괜찮아? 어머니가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다. 몇 분 후 혜진이 돌아왔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눈물로 붉었다. 어머니는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끼며 걱정스럽게 그녀를 지켜보았다. 혜진은 천천히 식탁에 앉았지만 더 이상 자신을 짓누르는 불안감을 숨길 수 없었다. 몸이 안 좋니? 김 여사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에는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아마 학교 식당에서 뭘 잘못 먹었나 봐요. 잠깐만, 내가 뭐 좀 가져올게. 그녀가 말하고 방을 나갔다. 몇 분 후 김 여사는 상자를 들고 돌아왔다. 혜진은 놀라서 그녀를 쳐다보았다. 이게 뭐예요? 그녀가 이해하지 못하며 물었다.
어머니는 말없이 상자를 열어 임신 테스트기를 꺼내 식탁에 놓았다. 그녀는 그것을 혜진에게 건넸고 그녀의 시선은 어두운 예감으로 가득했다. 이제 모든 게 분명해질 거야. 어머니가 딸을 화장실로 안내하며 말했다. 혜진은 그 테스트기를 보고 얼어붙었다. 머릿속에는 너무 많은 생각이 있었지만 모두 하나로 귀결되었다. 그녀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녀는 일어나서 화장실로 갔다. 몇 분 후 거울 앞에 서서 테스트를 했고 기다리는 몇 초가 영원처럼 느껴졌다. 혜진은 테스트기를 들었고 2개의 선명한 줄을 보자 심장이 부섰다. 양성 반응이었다. 그녀는 차가운 타일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이 감정은 새롭고 차갑고 끔찍했다. 그녀의 미래 전체가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카드집처럼 느껴졌다. 그때 욕실 문이 활짝 열리고 문틈으로 어머니가 나타났다. 그녀는 딸이 바닥에 앉아 흐느끼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혜진아,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실망으로 쉬어 있었다. 혜진은 공황 상태에 빠졌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어머니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내가 이웃들 얼굴을 어떻게 보라고. 그녀가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임신했다고 혜진아?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나한테 뭐 설명이라도 할 셈이야? 집에서 나가. 이런 꼴은 못 봐. 혜진은 바닥에서 일어섰다. 몸이 떨렸고 눈은 눈물로 가득했다. 엄마, 제발요. 그녀가 간신히 들릴 듯 말 듯 속삭였다. 쫓아내지 마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듣지 않았다. 그녀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손을 휘저었다. 이제 넌 어른이야. 앞으로는 우리 집 밖에서 스스로 결정해. 여기서 나가. 혜진은 벼락 맞은 듯 서 있었다. 머릿속에는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어느 것 하나 명확하지 않았다. 혜진은 가장 필요한 물건들을 잡아 배낭에 쑤셔 넣고 거리로 뛰쳐나왔다. 그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그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휴대폰을 꺼내 지훈에게 전화하는 것뿐이었다. 여보세요, 지훈아. 그녀의 목소리는 눈물과 피로로 쉬어 있었다. 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무슨 일이야, 자기야? 지훈의 목소리는 불안했다. 나 임신했어, 지훈아. 엄마가 집에서 쫓아냈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서려 있었다. 전화기 저편에서는 침묵이 흘렀다. 지우는 분명히 충격을 받았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말했다. 자기야, 진심이야? 정말이야? 혜진은 그의 말을 듣고 거의 울음을 터뜨릴 뻔했다. 지훈아, 정말이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날 쫓아냈고 이제 난 완전히 혼자야. 지우는 그녀의 말을 곱씹으며 몇 초간 침묵하다가 말했다. 지금 돈 보내줄게. 그 문제 빨리 해결해. 그가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다음 몇 분 동안 혜진은 필사적으로 그의 번호를 눌렀지만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느끼며 울음을 터뜨렸다. 세상에 내가 얼마나 바보였을까. 그녀가 손바닥에 얼굴을 파묻으며 속삭였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그녀는 이 험한 세상에 완전히 혼자 남겨졌다. 잠시라도 도와주고 재워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배를 손으로 감싸 안고 미래가 불투명해지는 것을 느꼈다. 혜진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고 고개를 들어보니 앞에 민호가 서 있었다. 그는 지훈의 밴드에서 드럼을 쳤고 혜진이 여러 파티와 리허설에서 자주 마주쳤지만 결코 그녀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진심 어린 관심이 담긴 눈으로 그녀 앞에 서 있었고 그의 입술은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민호야.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여기서 뭐 해? 밴드랑 같이 안 갔어? 그는 더 가까이 다가와 그녀 옆 벤치에 앉았고 그녀의 불안한 얼굴을 보고 즉시 덧붙였다. 안 갔어. 그들은 다른 사람이 더 잘 친다고 생각했나 봐. 그래서 뭐 같이 안 갔어. 그는 미소 지었고 그의 시선은 부드럽고 따뜻했다. 넌 여기서 왜 앉아 있어? 그가 물었다.
혜진은 눈에 다시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고 멈출 수 없어 조용히 대답했다. 나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 엄마가 집에서 쫓아냈어. 지훈이 아이를 가졌는데 그는 개자식이었어. 아이를 지우라고 했어. 모든 게 무너졌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민호야. 민호는 끼어들지 않고 그녀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다. 그는 그녀의 절망과 고통을 보았고 그녀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의 시선은 더 부드러워졌고 그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마치 지지하려는 듯. 비록 그 자신도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 몰랐지만 넌 혼자가 아니야, 혜진아.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모든 상황을 다 아는 건 아니지만 넌 혼자가 아니야. 그녀의 시선은 그 말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굳어졌다. 민호는 모든 것이 괜찮을 거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기적을 약속하지 않았다. 그는 그냥 옆에 있어 주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있잖아, 나 혼자 살아. 민호가 계속했다. 작은 아파트지만 널 위한 공간은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자. 길거리에 있을 필요 없어. 혜진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흐려졌지만 그녀의 눈에는 희망의 불꽃이 스쳤다. 진심이야? 그녀는 한 번도 가깝게 지내지 않았던 사람이 자신에게 제안하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민호는 진심으로 돕고 싶다는 것을 보여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원한다면 내 가방 들어줄게. 그리고 가는 길에 얘기가 필요하면 해도 돼.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겠지만 돕고 싶어. 그 순간 그녀의 모든 두려움과 걱정이 조금씩 물러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어깨를 짓누르던 무게가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혜진은 가방을 들고 벤치에서 일어나 민호를 향해 돌아섰다. 고마워, 민호야. 네가 얼마나 필요한지 상상도 못할 거야. 네가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 민호는 미소 지으며 그녀의 가방을 들었고 그들은 함께 그의 아파트로 향했다. 길은 길었고 그녀는 그와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을 느꼈다. 그들은 말없이 걸었다. 민호는 그녀에게 조언을 강요하거나 그녀를 비난하지 않았다. 그는 그냥 옆에서 걸었다. 그의 존재에는 무언가 평온하고 안전한 것이 있었다. 그들이 마침내 그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민호는 문을 열고 그녀를 안으로 들여보냈다. 궁궐은 아니야. 그가 살짝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하지만 우리 둘에게는 충분할 거야. 혜진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파트는 작았지만 아늑했다. 구석에 있는 드럼, 벽에 붙은 여러 시대의 포스터, 작은 소파와 테이블, 이 모든 것이 그녀가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가정의 따뜻함을 느끼게 했다. 길거리보다는 여기가 훨씬 낫네. 그녀는 아늑한 분위기를 둘러보며 말했다.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아. 민호는 어깨를 으쓱하며 미소 지었다. 필요하면 언제든지 널 위한 자리는 있어. 그의 목소리에는 불필요한 과장이나 거짓이 없었다. 그는 단지 느끼는 대로 말했다. 저녁은 평온하게 지나갔다. 민호는 그녀에게 차를 권하고 잔잔한 음악을 틀었다. 그리고 혜진은 앉아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고마워. 그녀는 차를 마시며 친구 같은 대화를 즐길 때 말했다. 민호는 그녀를 보고 미소를 감추지 않고 대답했다. 옆에 있을 수 있어서 기뻐. 친구는 서로 돕기 위해 있는 거잖아.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흘러갔다. 혜진은 바로 그 아파트 부엌에 앉아 고요함을 즐기고 있었다. 최근에 기어다니기 시작한 아기 기현이는 지금 침대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민호는 언제나처럼 옆에 있었다. 그는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 조용히 차를 적고 있었다. 그의 눈은 피곤했지만 그 안에는 친절함이 빛나고 있었다. 그가 그녀 삶의 필수적인 부분이 된 지 거의 몇 년이 지났고 그들의 관계는 너무나 가까워져서 혜진은 그의 지지 없이는 단 하루도 상상할 수 없었다. 민호야, 그녀가 그를 조용히 쳐다보며 말했다. 네가 나를 너무 많이 도와줬어. 어떻게 고마워해야 할지 모르겠어. 민호는 미소 지으며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길은 부드럽지만 단단했다. 그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랑 결혼해줘. 그게 최고의 감사가 될 거야. 혜진은 놀라서 눈썹을 치켜 올리며 얼어붙었다. 지금 진심이야? 그녀는 그가 무슨 뜻인지 이해하려 애쓰며 물었다. 이보다 더 진지할 순 없어. 민호가 말했다. 그의 얼굴은 더욱 진지해졌다. 너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 혜진아, 넌 내 가장 친한 친구고 내 가족이야. 네가 내 아내가 되었으면 좋겠어. 혜진은 미소를 참을 수 없었지만 마음속에는 가벼운 불안감이 일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녀는 그의 눈을 들여다보며 고백했다. 넌 내게 너무 소중해, 민호야. 누군가가 내게 이렇게 가깝고 소중한 존재가 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좋아. 민호는 벌떡 일어나 그녀를 껴안았다. 그들의 입술은 키스로 합쳐졌다. 네가 동의할 거라고는 믿지도 않았어. 기현이가 잠에서 깼고 민호는 미소를 지으며 일어나 아기 침대로 다가가 아기를 바라보았다. 혜진은 그를 지켜보며 심장이 감사함과 사랑으로 가득 차는 것을 느꼈다. 이 남자는 그녀의 버팀목이 되었고 그녀가 절망의 벼랑 끝에 섰을 때 그녀를 도와준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더 큰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녀의 남편이 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들이 결혼한 지 17년이 흘렀다. 그 시간 동안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민호와 혜진에게는 사랑스러운 쌍둥이가 태어났다. 그녀가 아이들, 특히 쌍둥이 민지와 서연이를 볼 때마다 행복이 이보다 더 완전할 수는 없을 것 같았다. 그들은 모든 아이들처럼 빠르게 성장했고 기현이는 동생들에게 진정한 오빠가 되었다. 그는 마당을 뛰어다니며 여자아이들과 공놀이를 했고 혜진은 쟁반을 들고 정원으로 나왔다. 엄마, 뭐 가져왔어요? 민지가 서연이와 함께 그녀에게 달려오며 물었다. 얘들아. 곧 점심 먹을 시간이야. 혜진이 미소를 지으며 쟁반을 테이블에 놓았다. 혜진은 누군가의 시선을 느끼고 돌아섰다. 낮은 울타리 옆에 한 여자와 남자가 서 있었다. 그녀는 놀랐다. 17년 전 임신한 자신을 집에서 내쫓았던 부모님이었기 때문이다. 혜진의 어머니 김 여사는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혜진은 울타리로 다가갔다. 혜진아, 아가. 그녀는 딸에게 손을 뻗으며 말했다. 혜진은 얼어붙었다. 그녀는 부모님이 자신을 찾았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목이 메는 것을 느꼈다. 이제 와서 잘못을 빌러온 것일까? 그녀는 확신할 수 없었다. 여기서 뭐 하세요? 혜진은 당황하며 물었다. 네, 담임 선생님을 만났어. 그분이 내 주소를 알려주셨어. 어머니가 여전히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네가 어떻게 지내는지, 어떻게 사는지 알고 싶었어. 혜진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른 채 말없이 서 있었다. 모든 것이 너무나 갑작스러웠다. 그때 등 뒤에서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자기야, 손님 왔어? 그가 다가와 그녀를 껴안으며 물었다. 아니, 자기야.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45번지를 찾고 있어. 혜진이 민호를 보며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녀는 안에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그럼 저쪽으로 가서 모퉁이를 돌면 돼요. 그가 혜진의 부모님을 가리키며 말했다. 혜진은 그의 말이 자신에게 버팀목이 되는 것을 느꼈다. 언제나처럼 그녀는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할 수 없었다. 민호는 그녀의 손을 잡고 함께 테이블로 다가갔다. 김 여사와 그녀의 남편이 선생은 울타리 옆에 서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혜진의 어머니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말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을까? 어떻게 우리 딸을 집에서 내쫓고 혼자 문제에 맞서게 할 수 있었을까? 이 선생은 말없이 서서 살짝 고개를 저었다. 그는 자신이 겪는 죄책감과 싸우기에는 너무 늙었다. 우리는 시간을 되돌릴 수 없어. 이 선생이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조용하고 절망적이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녀가 말했고 그녀의 눈물은 계속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그들은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떠났다. 그리고 혜진은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서 있었다. 무언가 무거운 것이 그녀를 과거로 끌어당기는 것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녀의 삶이 이미 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 민호가 그녀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저 사람들 알아? 응. 언젠가 나를 배신하고 길거리로 내쫓았던 우리 부모님이야. 넌 옳은 선택을 했어. 자랑스러워. 혜진은 그를 바라보고 껴안으며 모든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이제 그렇게 많은 세월이 흐른 후 그녀는 시간이 정말로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각자 자신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다.